수업이 마지막 시간까지는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길 다뤘는데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쪽 칠판에 쓰니까 이쪽 학생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다시 정리하면은 카스티아의 여왕 이름이 뭐였죠? 이사벨. 남편 이름이 페르난도. 이 사람이 아라곤과 카탈루냐 왕이었고 카스티아 여왕이었고, 딸이 뭐 여러 명 있던 중요한 사람만 언급하면 후아나, 미친 여자라고 했죠? 정신병자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까탈리나. 이게 까탈리나 이름이 까탈라노냐 스페인어냐에 따라서 까탈리나라고 하기도 하고 까뜨리나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캐서린이라고 하죠. 영국의 캐서린 여왕, 영국인들이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캐서린 여왕. 남편이 누구라고 했어요? 펠리페. 굉장히 잘생겨서 별명이 에르모스, 아름답다는 뜻이죠. 자, 부인이 먼저 죽으니까 남편이 딸을 유폐시키고 카스티아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여기는 아라곤 카탈루냐 왕국이고요. 카스티아 사람들은 페르난도 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페르난도 왕은 사실은 아라곤이 왕이에요. 물론 유대인이 피도 섞여 있고, 그리고 카탈루냐를 아라곤이 강제 병합했어요. 그래서 카탈루냐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카탈루냐 국기가 노란 바탕에 빨간 줄인데, 카탈루냐 마지막 왕이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죽었는데 그 가슴에 난 핏자국을 기억하라고 자기들끼리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라곤하고 카탈루냐는 사이가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카스티아에는 페르난도를 뭐라고 했냐면 카탈루냐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절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카탈루냐 피가 흐르는 더러운 개새끼라고 욕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카스티아 사람들이 이 페르난도 왕을 싫어했는지 알겠죠? 다 싫어하는 거, 아라곤도 싫고 카탈루냐도 싫은 거예요. 카스티아 자신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유폐시키고 왕위를 차지하려니까 사위는 누구라 했죠? 합스부르크가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했죠? 신성 로마 제국 막시밀리안 황제의 아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카스티아의 왕위를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부인을 대신해서 나서니까 카스티아 귀족들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끼어들어요? 영국의 헨리 7세가 여기에 동맹을 맺고,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그 와중에 아라곤 카탈루냐 또 누구랑 동맹을 맺어요? 프랑스 루이 12세하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국제전쟁이 일어날 판에 펠리페가 전쟁터에서 열병으로 죽어요. 그렇죠? 이 후아나는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이 죽으니까 좋아했어요. 이제 이 남편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마차에다 남편을 태우고 또르데시아스 거리를 배회를 해요. 그리고 장례를 못 치르게 해요.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죽은 시체 옆에서 계속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 정신병이 갈 때까지 간 거였죠. 하지만 카스티아 사람들은 이 여자만을 유일한 자신들의 여왕으로 받들어요. 이 여자의 아들인 카를로스 1세, 스페인 쪽에선 카를로스 1세, 합스부르크에선 카를로스 5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올라도 후아나만을 카스티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들이 오로지 유일한 어머니, 우리들이 여왕으로 받더라고요. 탑에 유폐됐건 미쳤건.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이 여자를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려는 수많은 기조 반란이 있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였고, 그래서 그 아직도 이 여자의 동상이 또르데시아 조약이 맺어진데, 그 PPT에 나오지만 맺어져 있어. 지구를 들고 있죠. 그만큼 카스티아인들은 이 여자를 자신들이 진정한 유일한 여왕으로 떠받들었고요.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었고 굉장히 장수합니다. 자기 아들보다 1년 전에 죽고 자기가 죽고 1년 뒤에 아들이 죽으니까 굉장히 장수하고요. 그 동생 페르디난트가 카를로스가 신성 로마 제국의 왕위까지 물려받았는데, 이 남자가 죽고 나서 카를로스가 신성 로마 제국은 동생한테 물려주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네덜란드까지 이 펠리페가 복속을 시키는데
그 라틴 아메리카 이 남자한테 물려주고 펠리페가 나중엔 네덜란드까지 왕위를 차지하고 포르투갈까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헨리 8세 7세의 아들 헨리 8세가 바로 누구랑 결혼해요? 카탈리나랑 결혼한다고 했죠? 여기서 태어난 게 메어리 여왕, 블러디 메어리라고 했죠? 하도 성공의 교도를 많이 죽여서. 또 앤 볼린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난 게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제인 시모하고 난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에드워드 왕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의 모델이 된 남자겠죠? 얘가 9세 때 왕이 오른가 그래서 15세 때인가 죽어요. 그 다음에 메어리가 여왕이 올랐다가 암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여왕 자리를 물려받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 자, 메어리도 누구랑 결혼해요? 자기 조카뻘인 12살 아이인 펠리페와 결혼을 하죠. 근데 자식이 없이 죽고, 지난번 영화 잠깐 나왔었죠. 자식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헨리 8세 튜더가의 유일한 남은 자식인 엘리자베스한테 여왕 자리에 가서 이제 영국은 위대한 영국의 시대를 맞게 되죠. 자, PPT 내려볼래? 요 바탕 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복잡한 유럽이 가계도죠. 자, 이게 저번 시간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다 내가 했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카를로스 1세, 합스부르크의 찰스 5세. 자, 아들이 스페인을 카를로스 황제로부터 이어받아요. 근데 이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당시 스페인 왕실은 재정 파탄을 선언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음과 금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그 음과 금이 대부분, 책에도 나와 있잖아, 75%가 스페인에 남지 않고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도 전부 유출이 돼버려요. 그리고 스페인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서 프랑스를 포함해서 신교도 국가만이 아니라 구교도 국가인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열어요. 스페인 대 전 유럽 대상으로 전쟁하다 보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져요. 한 번도 안 졌고, 스페인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결과 스페인 왕실도 재정 파탄을 선언하고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재정이 파탄 나버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어요. 다 모든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왕실이 독일이든 네덜란드든 프랑스든 이태리든 모든 국가들이 재정이 파탄이 나가서 일시적인 유럽이 평화가 와요. 이때까지는 몇십 년 동안 유럽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전쟁의 주범은 스페인이었고. 대부분의 유럽 은행들이 스페인 왕실에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요. 자, 보도록 하세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 유럽 왕실 대부분이 지금 같으면 1년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죠. 그쵸? 그때는 안 그랬어요. 왕실들이 돈을 미리 쓰고 봐요. 돈을 쓰고 봐고 미리 지출한 다음에 연말에 결산을 해요. 연말에 결산해서 돈이 없으면 연말에 부족한 만큼 돈을 빌려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근데 이게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없는 게, 지금은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예산을 100조를 책정했는데 99조 쓰고 1조를 남으면은 그거를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써야 돼. 왜냐하면 다음 회기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회기 때 그 예산 책정한 만큼 예산이 삭감되는데 해당 부서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대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예산 받았으면 그거는 깨끗이 다 소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블록 갈아엎고 뭐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물론 이런 폐해는 생기는데 그래도 지금은 1년 예산 규모를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재정 파탄은 그래도 그리스, 스페인 지금 재정 파탄 왔죠. 그렇죠? 왔지만은 그 당시 유럽은, 특히 스페인은 재정 파산이 일상적이었던 게, 예산을 짜지 않고 무조건 쓰고 난 다음에 연말에 결산해서 돈이 남으면 다행이고 부족하면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급전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연속적으로 받았으니까 결국은 1556년이 되면은 펠리페스의 즉위 시 1561년까지 정부 수입이, 향후 5년치 정부 수입이 전부 금융업자한테 저당 잡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국 내 국유지나 광산,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금광이나 은광, 중요한 광산들 있죠. 이게 전부 담보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금광과 은광은 더 이상 스페인 왕실 소유가 아니냐? 어디 소유다? 유대인들이 장악한 금융업자들한테 그게 채굴권이 넘어가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넘겨주면 안 되는데 황금알을 빨리빨리 넣지 않으니까 아예 차지하지 못해서 아예 거위를 넘겨준 거야. 그래서 스페인은 주요 수입원했던 광산 채굴권까지도 금융업자한테 넘겨주고 그 금융업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장악한 금융의 중심지는 스페인에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이미 금융의 중심지가 넘어갔어. 왜? 사람들이 유대인을 추방했기 때문에. 1560년 스페인은 파산 선고를 해요. 그리고 스페인은 파산 선고를 연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때마다 스페인은 엄청난 타격을 오르고, 물론 상인들도 파산 선고 반복해도 그 다음에 돈을 안 빌려줄 수 없어요. 돈을 안 빌려주면 스페인 자체가 붕괴가 되고, 그럼 어때요? 엄청난 돈을 떼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 반복할 때마다 이율을 높이지 돈은 계속해서 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1660년대 이르면 정부 수입 중 70%가 이자 지급용으로 사용돼요. 원금은 정부 소득 10년치에 해당돼가지고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 그리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옛날에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물론 그 당시 그리스는 아랍인들의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식민지였지만은, 유럽에선 이런 재정 파산이 일상적이었어요. 사실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뭐 스페인에서 재정 파탄 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IMF 때처럼 금모기 안 하는 이유가, 재정 파탄 난 게 이때도 국민들하고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왕실 잘못으로 왕실이 파탄 난 거지 국가가 파탄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스페인 재정 파탄이 났지만 국민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재정 파탄이 일상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고, 대부분은 우리들이 잘못이 아니라 지도층의 잘못으로 재정 파탄이 났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가 우리들하고는 틀려요. 지금도. 그래서 스페인이나 그리스 재정 파탄 났을 때 국민들이 대응하는 게 한국 국민들이 IMF 때 대응했던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일로 받아들였고, 얘네들은 또 우리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됐고, 어디까지나 왕실의 일이었고, 지금도 집권층의 일일 뿐이죠. 자, 1571년 오스만 투르크, 지금이 터키죠. 지중해 패권 다툼했는데 결국은 레판토 해전 승리해서 스페인이 지중해 패권까지 갖고 와요. 사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최절정기 이 순간에 이미 하지만 스페인은 안에서부터 곱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재정 파탄이 났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관이 들어오는데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으로 금융업 자체가 붕괴됐고, 그 유대인들이 대거 암스테르담, 런던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금융이 활성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오는 금관이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스페인은 전쟁을 벌이는데 신교도 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금으로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꼴이 나와요. 스페인은 어떻게 했냐?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광이 들어오는데 인프레만 치솟아요. 유럽 전역에서 인프레가 됐지만 특히 스페인이 그게 강력했고, 제일 인프레의 타격을 제일 크게 받고요. 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국외로 유출되니까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으로 적국으로, 스페인은 금과 은을 스페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봉쇄해버려요. 그래도 밀수업자들은 계속해서 금과 은을 빼돌리고, 나중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이 들어오는 곳조차 막아버렸는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해요. 광산 채굴권이 이미 금융업자한테 넘어갔고, 막아도 밀수는 유사일에 밀수가 금지된 적은 없었어요. 한국이 언제 90년대까지인가 다이아몬드가 공식적으로 수입 품목이 아니었어요. 다이아몬드 다 팔았잖아. 다 밀수품이야. 다 밀수품이에요. 그때까지 팔린 건. 자, 밀수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밀수를 막은 국가는 없어요. 밀수를 수입 금지를 하면은 가격만 올려놔요. 자, 그래서 결국은 포르투갈 침공에서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 왕까지 등극했지만 이미 이때 세태는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요. 자, 볼까요? 지금 미국이 세계의 경찰 자처했지만 이때 스페인은 자기 스스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유럽의 경찰, 유럽의 수호자, 카톨릭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전 유럽을 대상으로 카톨릭의 교리에 반하는 모든 국가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게 스페인의 국가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겠죠? 카스티아 왕국이 성립된 건 뭐였어요? 800년 동안 이교도와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성장됐고 성전이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1492년 이후에도 얘네들은 어때요? 라틴 아메리카의 성전,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느님이 국가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스페인의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황제의 평생 죽을 때까지 소원은 뭐라고 했죠? 세속적인 권력과
기독교적인 권력을 합쳐서 이 땅의 유럽의 기독교가 아닌 참 카톨릭 있죠. 카톨릭의 국가를 완성하는 거. 하느님의 국가를 완성하는 게 지상 목표였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고. 자, 191페이지 말고 202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책 202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스페인 역시 20세기 말 미국이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는 이상 상태,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내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제국의 역할을 떠맡는 데 집착하고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유지하기에 많은 경비를 부자 나라들에게 구하는 가난한 제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텐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스페인은 유대인을 추방했고 미국은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포용하고 유대인을 옹호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유대인을 박해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스페인이 유대인만 추방하지 않았다면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모습은 영국한테 넘어가지 않고 몇백 년이 갔을 겁니다. 근데 단 하나, 1492년 유대인을 추방한 바로 그 하나 사건 때문에 스페인이 내부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만약 유대인을 추방 안 했다면 금융의 중심지가 오늘날 절대 런던, 암스테르담이 될 수 없었고 마드리드가 금융의 중심지로 몇백 년 이어갔을 텐데 가장 커다란 실수를 벌인 거죠. 상공업 자체를 발전시킬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죠. 유대인, 태동하는 유대인, 부르주아 계급이 유대인을 추방하니까 스페인에서 뭐예요? 상공이 발달하지 못했고 상공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했고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지 못했고 시민계급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여러 번 얘기했죠?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했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민주주의가 썩지 못해서 스페인은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 독재국가가 있다고, 독재자가 있었다고 했죠. 프랑코 독재가. 70년대까지 스페인이나 한국에 똑같은 독재자가 있었어요. 군부 독재가 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70년대까지 스페인은 여행을 안 갔어요. 사람들이. 군부 독재 국가에 누가 여행 가? 민주화되고 나서 80년대부터 스페인이 국가 슬로건이 태양의 나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80년대 이후에 스페인 여행 가기 시작했지. 내가 대학교 입학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스페인 그때 막 여행 가기 시작했지. 아직은 여행 선호 국가가 아니었어요. 독재 국가였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민주 국가를 탈바꿈해서 가고 있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요? 1970년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야.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유럽에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추방. 정책 위정자가 국민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는다고 그 정책을 성공하면은 국가가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를 위한 정책은 몇백 년이 이어지는 정책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이야. 이사벨 여왕이 유대인 추방한다고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환호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꼴 보기 싫어. 모든 금융업 장악하고 돈만 아는 족속을 우리 여왕이, 위대한 여왕이 추방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나고 보면 별로 없어요, 사실은. 205페이지 보면은 또 나오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신교를 적으로 돌렸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적으로 돌렸다는 거죠. 두 나라, 미국이나 스페인은 그들의 세력을 과도하게 확장시켰고 국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여 수대에 걸쳐 국민들이 희생시켰다. 스페인도 거의 100여 년 동안 1492년 동안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수많은 스페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고, 두 번째 그 국방력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고, 세 번째 스페인의 국력은 엄청났지만 스페인의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고, 미국이 아기축 얘기하죠.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지금 이슬람. 스페인은 프로테스탄트를 아기축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했죠. 하지만 스페인은 유대인을 추방했지만 미국은 유대인을 포용했어요. 그쵸? 스페인도 유대인을 포용했으면은 몇백 년 이랬을 텐데, 밑에 보면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와중에도 스페인은 강력한 군사대국의 지위를 유지했어요. 경제가 쫄딱 망하고 재정 파탄을 여러 번 선언했지만 스페인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고, 실제로 스페인의 군사기술을 위대한 혁신지 행사지였고요. 테르시오 3,000명의 군사들로 이어진 연대는 유럽 최강의 전투부대였고요. 병사들 또한 유럽 최고의 보견부대였고 등등등등. 장군, 제도 이런 개념도 전부 스페인에서 나왔다는 거죠. 최강의 군대. 근데 그 최강의 군대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너뜨린다고 했죠. 혁신으로 포용했고 관용을 베풀었고, 이것도 스페인 제국의 쇠퇴에 영국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결혼으로 맺어지고, 자
펠리페 2세가 이 엘리자스 여왕이 메어리, 블러디 메어리와 결혼해요. 블러디 메어리가 죽고, 메어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스 여왕이 즉위하니까 청혼을 요청해요. 너는 나랑 결혼해라. 엘리자스 여왕이 감히 스페인 제국의 황제인 스페인 왕이 요구하는데 함부로 그 당시 영국의 국력으로는 스페인에 맞설 수가 없었고, 엘리자스 여왕은 스페인 국왕이 언제 영국을 침공할지 공포에 떨었고, 영국 전체 귀족들 공포에 떨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거절 못하니까 청혼을 거절해서 나는 결혼 안 한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버전 퀸이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은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합니다. 스페인이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여요. 왜? 네덜란드는 관용 정책을 펴요. 그래서 박해받는 남부 유럽에서 도망친 기독교들을 포용하고요.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을 포용해요. 바로 그 관용 정책으로 결국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속국이 되지만 나중엔 독립해서 어떻게 되냐? 동인도 회사를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차리고 그걸로 세계 경영에 나서기 시작하죠. 네덜란드는 세계 제국으로 영국보다 먼저 성장하는데 나중엔 기독교와 유대인 등등 관용 정책을 펴는데 그 관용 정책을 나중엔 철퇴를 해요. 카톨릭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고 관용이 무너지면서 네덜란드의 국력은 약해지고 그 지위를 누구한테 넘긴다? 영국한테 넘겨요. 여러분들 그 국가가 세계 국가가 되려냐 안 되냐 중요한 거는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얼만큼 타 문화, 타 민족에 대해서 관용이냐, 특히 타 종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한다든지 특정 종교만을 위한다든지 특정 민족만을 위한다든지 하는 국가는 절대 세계 제국이 될 수가 없고요. 세계 제국이 된 국가는 반드시 그 관용이 무너질 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여러분들 수출에 70% 의존하고 있죠. 한국이 세계 국가가 되려면은 글쎄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 피부 색깔로 내가 봤을 땐 차별해. 그쵸? 우리나라 인종차별 심해요. 한국에서 미국보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더 심합니다. 심하고 글쎄요. 그 종교적인 관용이 모든 게 다 있겠죠. 그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스페인이 네덜란드와 전쟁 벌이면서 봉쇄 조치로 영국과 네덜란드 무역에 타격받아서 영국에서 파는 양모 반지풀 수출입을 못해요. 영국의 경제에 타격을 먹어요. 그 와중에 영국 엘리자스 여왕이 똑똑했던 게 스페인 해군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아메리카, 특히 카리브해에서 스페인까지 수많은 금은보화를 실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카리브해 해적을 보내요. 영국 여왕이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지휘를 하면서 영국 해군이 해적들을 지원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등장해? 카리브해 해적이 등장해요. 그래서 카리브해에서 영국 여왕이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수많은 영국 해적들이 스페인 성지역을 공격하면서 카리브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보급로가 막혀버려요. 스페인이 엄청난 타격을 맞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해적왕 드레이크, 영화로도 많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유명했냐면 영국 엘리자스 여왕이 좋아했던 남자였고요. 둘이 연분 관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스페인 선박들한테 잡아서 탈탈탈 턴 다음에 뭘 써주냐면은 자기가 한번 털었다는 그 확인증을 써줘요. 왜 확인증을 써주냐면 가다가 또 다른 영국 해적한테 당하지 말라고. 내가 한번 털었으니까 다른 해적도 얘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해적왕 드레이크는 잔인했지만은 신사로 소문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국 국민들이 영웅이었어요.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적이었고. 조금 이따 영화 한 편 볼 텐데 거기에 드레이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공을 세우면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할 때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스페인 해군을 물리칩니다. 책에도 나와요. 책 몇 페이지 나오냐? 193페이지. 193페이지 나오는데요. 영국의 지배력을 위해서 행동했던 말 그대로의 해적은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어요. 193페이지 나오고 197페이지 펠리페의 오린 적이었던 드레이크가 칼레앙 돌춘부에서 무적 함대를 무찌를 앞장서가지고 요것도 영화로 나오는데 잠깐 짧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1570년 전후에 잉글랜드 북부에서 카톨릭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스코트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엘리자스 여왕이 사촌이었는데 이 여자가 엘리자스 여왕을 너무너무 증오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대신해서 영국의 여왕이 되고 싶어 했고요. 두 번째, 이 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카톨릭 귀족들이었어요. 영국 귀족들이 성공회파와 카톨릭파를 하는데 카톨릭을 지지하는 영국의 귀족들은 전부 이 여왕을 지내는데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여자를 목을 잘라 죽여요. 결국은 펠리페가 스페인이 전쟁을 선포하고 영국을 침공하죠. 잠깐 볼게요. 짧게. 영화 풀어줄래? After the visuals. So the visual storytelling is working. And it's interesting, sometimes people pick up completely different things and the lines ar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nd actually that contradiction is quite interesting because the visual is telling one story, the plot is telling one story, and both of them are equally relevant at the same time, and the audience is picking up whichever one they want. 아니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야 이게? In the cage, Throckmorton said. 자목 나오게 해야지. 자막 나오게 해야지. 오늘 시간이 없어. 진도를 맞추려면 자막이 맞나? 그 수업 전에 확인 안 해봤니? 아까 해봤어요. 시간이 아까 대사 여기 시간이 아니야. 아까 그 시간이 맞았어. 1분 16분에 맞춰. 아까 조금 전에 1분 16분 맞아. 38번 맞아. 맞아? 여기 맞아. What do you know of the Enterprise of England? The Enterprise, forgive the honesty, Two artists landing on the coast of Sussex and Norfolk. Mary Stuart to be set free and placed on the English throne, and I to be set free. Does any of this sound familiar? 앰버서더 스페인 대사죠. 항상 스페인 대사가 칼을 차고 영국의 왕실에 직접 와서 내정을 간섭했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랬었고요. 전 유럽에서 스페인 대사가 이렇게 파견해서 칼 차고 현장에서 왕이 하는 모든 말을 지켜봤고요. 얼마나 스페인이 강했는지 알겠죠? 그쵸. 드레이크 얘기하는 거죠. 드레이크가 실제로 엘리어스 여왕의 침실에 드나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러버였고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고 엘리어스 여왕이 자기가 필요한 남자는 자기 걸로 만들어서 조종을 했어요. Go back to your rat hole. Tell her I fear neither him nor his priests nor his 필리페가 아니라 펠리페죠. 스페인의 왕. We're ready to give him such a bite till Richard kept his hand in his pockets. You see a leaf fall, and you think you know which way the wind blows. Well, there's a wind coming, madam. That will sweep away your.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할 거란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어요. 영국 여왕을. 그리고 사실 엘리자베스 왕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어요. 이 남자가 해적왕 드레이크고요. What are you staring at? Open your eyes. I am the Queen. You are not my equal, sir. You never will be.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똑똑했던 게 자기가 필요한 남자면은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연인으로 만들어서 조종을 했고 가치가 없어지면은 가치 없이 버렸습니다.
Dios ha abandonado 필요가 없다면은 목도 잘랐어요. la tierra. Debe ser devastada. Ciertamente, Majestad. ¿Qué noticias tenemos de Jesuita? Su misión prosigue como planeamos. 그 펠리페 왕은 스페인 침공을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너무 오만했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져버려요. Imposible. No es Dios. Solo un milagro. Exacto. 불가능 없다고 하고 함대를 30일 만에 건조시키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함조가 불량 함대였습니다. 그리고 해정 경험이 한 명도 없는 사람한테 해군 제독을 맡겨서 침공을 시키게 해요. 나는 해정 경험이 없다고 거부해도 신의 뜻이라고 맡기고 해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군 제독을 맡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배도 시원찮았고 해정 경험도 없었고 또 세 번째 하늘이 안 돌아주는 게 바람이 스페인 편이 아니었어요. 태풍이 불고 상당수가 스페인 해안에 영국 해안에 닿기 전에 폭풍을 만나서 부서지고요. 살아남은 거는 전부 화공을 통해서 죽죠. 자, 돌려요. 그 다음 걸로. 한 시간 8분. You know neither who you are or what you do. I know who I am.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에요. It shall be as I have left. As a queen, trusting in the mercy of God my Father. 엘리아스를 모아내고 카톨릭을 지지하는 귀족들이 도움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려고 하는데 발각돼서 엘리자베스가 목을 자르죠. 죽여요. 스페인이 바로 그 메리 여왕을 뒤에서 지지하고 있었고요. Querida, ¿te gustaría ser reina de Inglaterra? 저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아들이 왕이 오르는데 저 사람의 아들은 사치와 향락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That's my child. At 8. Tomorrow morning. 메리 여왕을 지금 참수시키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 점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1시간 20분. This Spanish Armada is at sea with an army of 10,000 men. 결국 메리 여왕을 엘리아스가 참수시키니까 스페인이 15,000. 그걸 빌미로 영국을 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을 침공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Have enough barges here. We have a little time. And after 사실은 영국은 스페인을 맞아서 싸울 국력이 못 됐는데 스페인이 너무 준비를 안 했고 영국을 너무 우습게 봤고 또 영국은 의외로 준비를 너무 철저히 했고 해적왕 드레이크가 굉장히 전략 전술이 뛰어났고요. 사실은 영국 국민들이 전부가 공포에 떨었어요. 스페인들이 자기를 짓밟을 거라고. 유럽에서 아무도 영국이 이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10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군대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some land. We must prepare for the worst. 펠리페의 목적은 엘리자베스를 잡아서 목을 자를 생각이었어요. 메리 여왕을 엘리자베스가 목을 잘랐듯이. 결국은 실패하죠. 이제 위대한 영국이 탄생이 시작되는 거고 유럽이 주인이 이 전쟁 한 번으로 바뀝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의 패권이 바뀌는 순간이죠. 패권의 주인이.
어마어마한 함선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달 만에 건조하라고 했어. 모두들 불가능하라니까 펠리페가 한 말이 하느님이 뜻으로 못할 게 없다고 해서 My body, I do worship. With my body, I do worship. And with all my worldly goods, I do endow.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시간 26분 보도록 하세요.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때 스페인 사람들이 배에 쥐를 잡으려고 항상 태우는 개가 있었어요. 하얀 개였는데 스페인에만 나는 개였거든요. 쥐를 잡아먹는 개였는데 이게 이 스페인 함대가 태풍을 만나서 또 화공으로 침몰되면서 스코틀랜드 해안대까지 난파에 떠내려가요. 그 배에서 난파된 배들이 스코틀랜드 해안가에서 떠며 내렸는데 그 배에서 개들이 나와서 스페인 전역에 퍼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한국에 광고를 많이 나오는데 그 개 이름이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예요. 줄여서 웨스티. 들어본 적 없어요? 왜 하일랜드가 어디예요?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의 서쪽에서 개가 스페인 배에서 침몰해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이름이 웨스트 하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강아지 광고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에도 요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This armada that sails against us carries in its bowels the Inquisition. 그렇죠. 종교 재판이죠. 카톨릭과 영국 성공회, 카톨릭과 신교의 전쟁이었죠. 저 전쟁에서 영국이 졌다면 영국 성공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Bells that ring from every tower, laborers that leave the fields, take up arms, 사실은 국운을 건, 영국의 국운을 건 전쟁이었고, all prisoners. 저 전쟁에서 영국이 졌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영어를 배우지 않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Release Riley. 35분으로 돌릴래? I do, Lord, if 결국 태풍을 만나요. 저 태풍이 오죠. 많은 배가 태풍으로 난파하고 살아남은 배도 결국은 태풍이 오니까 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었고 35분을 계속 넘겨. 그리고 해군 제독이 전쟁 경험이, 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고, 저게 해적왕 드레이크죠. 저 사람이 앞장서서 그걸 이용해서 전부 나무에 있는 배들을 한 대 몰아서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스페인 군대는 영국 땅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하고 전부 죽어버려요. 태풍이 불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교도를 처단하는 거를 우리 성도를 도와줄 거로 굳게 믿었고, 그래서 전쟁 준비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데도 목숨을 걸었어요. 기도라고 있죠. 하느님은 우리 편이라고. 근데 하느님은 스페인 편이 아니라 영국 편이었습니다. Continue to embark. Just 5 of their ships are burning. Not enough. 저 책 197페이지 나오죠. 드레이크가 칼레앙 돌출부에서 무적 함대를 공격하면서 스페인의 함선은 격파되었고, 또 경량한 풍랑이 휩쓸려 침몰됐지만 어떤 배는 멀리 아일랜드 해변까지 표류했다. 병사들 중 4분의 1만 살아서 스페인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75%가 죽어요, 여기서. 스페인 병사들.
해적왕 드레이크가 앞장을 섰고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이름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스페인의 황금 시대는 종말을 맞아요. 그 아들인 펠리페 3세는 게으르고 향락 즐기고요. 정말 이 아들이 펠리페고 아들이 이 영국한테 졌던 펠리페의 아들이 정말 바보 같은 또 정책을 펼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국민들은 지지했어요. 마지막 남아있던 무어인들을 추방해버려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책에 잘 보세요. 202페이지. 그때까지 스페인 남아있던 무어인 27만 5천 명을 전원 배치를 아프리카로 추방시키는 대실책을 범했다. 이런 비생산적인 조치로 인해서 무어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발렌시아나 아라곤의 중산계급 토지를 임대했던 귀족들은 실제로 파산했어요. 무어인들은 유대인과 틀리 도시 빈민층이 많았고 이들한테 집을 빌려줬던 귀족들, 돈을 빌려줬던 귀족들은 채무자가 사라지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들한테 세입했던 먹고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돼? 먹고 못 살죠? 지금 구로나 가리봉동 중국인 노동자 많죠? 중국인, 조선직, 필리핀 사람 다 추방해봐요. 가리봉동 구로구에 있는 한국 사람들, 상인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근데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그 당시 스페인 인구에서 27만이라는 건 지금 인구를 몇백만을 추방하는 효과나 똑같아요. 정말 바보 같아. 정말 바보 같아. 누군가가 우리 민족이 우수성을 외치면 이 땅에서 외국인 추방하는 순간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근데 보통 국민들은 그런 정책을 지지해. 스페인 국민들은 지지했어요. 인기 영합 정책이야, 대부분. 근데 이 정책으로 마지막 무너져가던 스페인의 결정타를 물립니다. 중산계급이 무너지고요. 귀족들은 실제적으로 파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스페인이 왕의 권능을 항상 하던 게 종교재판소였어요. 엘리어스 형도 종교재판이라고 했죠. 이 종교재판소로 스페인 내 정적들을 탄압했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탄압을 했어요. 스페니쉬 인퀴지션하면 굉장히 유명했는데 무어인들을 추방해버리니까 스페인 내에서 더 이상 종교재판소가 있을 명분이 없어지네.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든 정치를 하든 정적은 탄압을 해도 완전히 없으면 안 돼. 왜? 그 정적을 탄압함으로써 내 권위가 있는 건데 그걸 깨끗이 없애버리면은 내 존재의 기반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있을 정치적인 존립 목적이 사라지니까 스페인 국왕의 권위를 종교재판소 이름만 떨어도 모든 귀족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없어져요. 그래서 스페인 국왕의 공포정치를 펼칠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려요. 국왕이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친위부대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막대한 전쟁 비용,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는 대부분 나오고 하는 게 192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191페이지. 카를로스 1세와 펠리페 2세의 치세 동안 북유럽은 자본 축적이라는 어마어마한 단계로 진입했다. 누구의 돈으로? 스페인의 금, 라틴 아메리카 금으로. 하지만 스페인은 신세계 금이 출처였지만 이제는 단순한 중개주로 바뀌어 근대적 자본 축적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근대적 자본가도 없이 유대인 추방으로 됐다고 했죠. 외국으로부터 공업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야만 했고 유대인 추방의 결과죠. 한편으로는 한낱 원조주를 싼 값에 외국에 수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경제 쇠퇴. 유입된 금은의 75%는 최종적으로 유럽의 4개의 도시인 런던, 루앙, 암트웨르펜, 암스테르담에게 집중적으로 몰려들었고요. 이 중에서 런던, 암스테르담이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로 오늘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게 되는 거죠. 스페인 자정 축적 시대가 있다. 자, 보세요. 유대인 추방으로 금융 시스템 마비된 상태에서 막대한 응의 유입은 인프레와 사치, 향락만 초래했고요. 은 유입은 역설적으로 스페인 제조업 발전을 저해요. 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본이 저주죠. 자원이 저주. 원래 스페인이 유대인 추방 전에는 제조업이 발달이 됐던 나라고 스페인 빌바오처럼 유럽 최고였어요. 하지만 유대인을 추방한 이후에 스페인 양모 사업은 쫄딱 망하고요. 스페인 양모를 대신해서 아일랜드 양모가 북유럽에서 스페인 양모 대체했고요. 스페인 빌바오 철이 제일 질이 좋았는데 스웨덴 철이 스페인 빌바오 철과 경쟁하자 그리고 스페인 철을 대체했고요. 아메리카에서 실크를 생산해서 실크까지 유입해요. 플랑들이 디자인을 스페인 의류 시장을 섞어내고. 자, 그래서
스페인이 대아메리카 무역의 6분의 5가 외국에 인도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채워주고요. 결국 17세기 말에 들어가면 무역하긴 스페인 까디스에 있는 83세기 무역 상사 중 스페인이 건영한 곳은 12개 뿐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식민지란 거는 식민지의 싼값에 관세 없이 원료를 싼값에 들여와서 그거를 스페인 본국에서 식민지 본국에 가공해서 라틴 아메리카 팔아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원료가 스페인이 아니라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가공이 돼서 프랑스제,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영국, 메이드 인 네덜란드 제품이 스페인인 식민지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팔려요. 그리고 스페인도 메이드 인 영국, 메이드 인 네덜란드,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만 스페인 시장에서 팔리고 그 제품의 원료들은 다 자신들의 식민지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와요. 그래서 문제는 스페인은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가 갖고 있었지만 광산 채굴권 대부분 금융업자한테 담보로 넘어갔고 스페인도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상품 시장을 내줬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결국은 이 지역이 식민지로 넘어갔어요. 식민지란 말이 책에 나올 거예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더 이상 경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식민 원국인 스페인의 디펜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더 이상 독립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요. 미국이 왜 독립하는 줄 아세요? 결국은 관세 문제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자신들이 영국인들인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독립했냐? 영국이 지속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해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식민지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이게 뭘로 독립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관세 문제 때문에.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 본국과 식민지와의 차이는 관세가 있냐 없냐 차이인데 FTA 할 때 이유가 뭐예요? 무관세죠. 무관세를 상품 고려하겠다는 거 아니야. 식민지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세로 모든 거를 줘야 되는데 무관세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자, 영국이 어떻게 되냐? 17세기 들어서면은 미국의 목재가 너무너무 질이 좋고 싸요. 영국의 가구가 더 질이 좋았는데 미국의 질 좋고 값싼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서 영국에 파니까는 영국의 가격들이 다 파산해요.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고율의 관세 붙이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의 정책은 17세기 들어서면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정책에 관세 붙였다, 안 붙였다, 관세 붙였다, 아무튼 반복이 돼요. 근데 식민지 관계는 어때요? 관세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원료를 무관세로 들여와서 식민 본국의 무관세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더 질이 높아지니까 식민지와 식민 본국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영국과 미국의 무역 수지가 대영국의 무역 수지가 미국의 흑자고 영국은 대미국 수출이 항상 적자예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더 많아져. 그러니까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결국 이게 뭐예요? 거기에 불만을 품은 미국인들이 상인들이 결국은 주도해서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쿠바에서 럼주가 싸게 생산돼요. 쿠바의 럼주 원액을 미국에서 사들여서 이걸 가공해서 영국에 팔아넘겨요.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비싸. 미국산, 쿠바산 원료를 한 미국산 럼주는 영국에서 값싸게 팔려. 노동자들이 위스키를 안 먹고 뭘 더 값싼 럼주를 마셔요.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럼주의 고율의 관세를 며칠 또 영국의 업자들이 또 굉장히 의외의 압력을 가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영국에서 가공하다가 18세기 들어서면은 이 원료를 누가 가공한다? 더 거리가 가까운 미국에서 사가고 와서 미국에서 가공해서 유럽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의 디펜던트한 거 어떻게 된다? 미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이미 18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결국 독립으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게 경제예요. 독립도 경제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경제 안 했을 텐데 자 스페인은 이류국가로 살아요. 결국은 1700년대 죽은 자의 날에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군주 백치군주였어요. 바보 같은 군주였었는데 서거에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군주 죽으면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가 이때부터 프랑스가 스페인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왕이 죽으면서 스페인 왕위를 영국이 차지할까 프랑스가 차지할까를 놓고 두 나라가 싸우다 결국은 프랑스가 이겨서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이 왕위를 차지하는데 저번에 카를로스 황제는 얼굴이 길었다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특징인데 모든 부르고 왕가의 왕들은 이렇게 동글 생기고 코가 요렇고 항상 코가 빨갛고 볼이 빨개요. 스위치한 거예요. 이게 부르고 왕가의 특징이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유럽의 왕가에 보고 동글동글하면 부르고 왕가의 피를 받고 길쭉하면 합스부르크의 피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유럽의 박물관 가서 대부분 왕실 초상화 있는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 가서 그냥 보지 말고 대부분 이런 그림 보면 고야나 이런 사람들 그렸고 유명한 그림 뭐 렘브란트 같은 그림 보면 그냥 보지 말고 얼굴이 기냐 동그랗나 그걸 한번 유심히 쳐다보세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냥 박물관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모르면 안 보여요. 이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왕실 화가 자리에 쫓겨났어요. 왜냐? 왕비를 너무 바보같이 탐욕스럽게 그렸고요. 이 사람이 이 왕비였는데 그렇게 색을 밝혔어요. 섹스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젊은 청년 장교들을 다 자기 침대 데리고 마음에 들면 무조건 10대 청년들 자기 침대로 끌어들여서 자기 했어요. 너 같으면 그럴래? 왕비가 부르는데 사랑을 받으면 총을 받았고 이 사람이 고도예요. 18세 때 34살 먹은 왕비를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왕비를 만족시켜줬대요. 지금은 이렇게 뚱뚱하지만 젊었을 때 굉장히 날씬했고요. 스페인 사람들 뚱뚱해진 나이 들면 왕비를 쾌락 속에 빠뜨리게 해줬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무기로 재상자리까지 올라요. 그래서 이 사람과 고도의 재상인데 스페인 모든 국정을 농락해요. 이 사람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면 스페인의 모든 광직이 배분이 돼요. 스페인도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왕은 바보 같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황태자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싫어요. 결국은 이 황태자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비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에 올라요. 스페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데 민중 봉기가 일어나죠. 페르난도 7세가 등극하죠.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이거를 빌미로 나폴레옹이 마드리드 입성해서 페르난도 7세와 카를로스 요 4세를 포로로 잡아가고 형 조세프를 스페인 왕에 옹립시켜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지배하는데 이것도 고야가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스페인 민중들이 열렬하게 저항하고요. 프랑스군이 스페인 사람들을 잡아서 엄청나게 학살합니다. 새벽이 학살이에요.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프랑스군에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무슨 시대였냐? 계몽의 시대였어요. 계몽의 시대. 이 계몽의 시대가 오니까 계몽 정신이 이어받아서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으로 치솟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배경은 첫 번째, 계몽의 시대, 계몽 정신이 영향을 받았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두 번째, 프랑스가 스페인을 침공하면서요. 왕을 잡아가요. 페르난도 7세도 잡아가요. 페르난도 7세가 프랑스에 잡혀가서 라틴 아메리카의 끌이오들 있죠. 대지주들한테 약속을 해요. 라틴 아메리카인들이요. 우리 식민 모국인 스페인을 도와라. 만약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내가 다시 왕위에 오르면 라틴 아메리카 대지주인 너희들한테 정치적인 권한을 대폭 위양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때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대지주를 끌어오던 어떻게 했죠? 경제적인 권한은 있어도 정치적인 권한은 없었고 관료가 될 수 없었다고 했죠. 그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프랑스를 물리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엄청나게 해줘요. 스페인 민중들이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게릴라식 전쟁을 많이 펼치거든요. 스페인, 학기 초에 했죠. 로마 시대 때 로마가 200년 동안 한 나라를 침공하는데 시간을 뺏긴 건 스페인밖에 없다고 했죠. 반독과 특징, 게릴라 전법. 비록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했지만은 민중들은 끊임없이 저항했어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대지주들이 거기에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물적인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줘요.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이 실격한 이후에 페르난도 7세가 재등극해요. 왕이 되자마자 약속한 거는 깨끗이 무시해요. 그리고 스페인은 몇 년 동안 프랑스의 지배받았죠. 왕실 재정은 파탄했죠. 국토는 피폐해졌죠. 전쟁으로. 그러면 국가를 재건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라틴 아메리카를 쥐어짜야 돼요. 돈 넣을 때 거기밖에 없어. 대지주를 쥐어짜고 라틴 아메리카산 수입품에 고율이 관세를 부과해요. 관세를 부과하니까 어때요? 라틴 아메리카의 대지주들, 상인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터뜨리죠. 대지주들이 생산하는 사탕수수, 대지주들이 생산하는 커피 농장에서는 커피, 소고기들 다 고율의 관세를 붙이니까 엄청나게 불만을 터뜨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독립전쟁으로 이어져요. 또 프랑스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스페인 군대가 라틴 아메리카를 방치했어요. 왕이 잡혀가는데 라틴 아메리카 식민 통치 어떻게 해? 그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를 방치한 사이에 대지주들은 어때요? 더욱더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식민 행정 시스템을 관여하기 시작하고 또 페르난도 칠세가 잡혀간 상태에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야. 나만 다시 왕이 오르면 너희들한테 행정권과 정치권을 대폭 위양하겠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권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대지주가 실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행정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근데 왕이 오르고 이 모든 거를 누르려고 하고 그 전보다 더 누르려고 하고 경제적으로도 관세를 매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끄리올들은 뭐라고 했어요? 제1계급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식민 관료, 제1계급 스페인 본국인 페닌슐라들, 제2계급은 누구라고 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끄리올들, 백인들이라고 했죠. 이들은 제2계급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나는 스페인 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나는 본인들이 스페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얼굴이 하얀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 그런데 계몽사상으로 자각하기 시작하고요.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방치했고 스페인 국왕이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점점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치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1808년부터 10년새 독립도 시작해서 1802년에 거의 전심을 독립을 해요. 그리고 식민지에는 불과 4만 5천 명의 스페인군 파견하여 독립군과 대립했는데 스페인은 더 이상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한 능력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아니 나폴레옹한테 몇 년 동안 국토가 유린당했는데 무슨 군대가 있어. 그쵸? 결국은 독립을 해요. 독립 당시 라틴 아메리카 인종구성 백인 20%, 제1시민, 메스티소 제2시민, 인디오 흑인 제3시민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정체성 인식시켜 독립 전개에서 문제는 학기 초부터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민중을 위한 독립이 아니라 뭐예요? 경제 권력을 가진 끄리올들이 정치 권력까지 갖기 위한 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고요. 라틴 아메리카를 독립하면서 어떻게 하냐? 대지주가 민병대를 조직해요. 대지주마다 자신들이 군대 조직을 거느려서 대지주 연합군이 스페인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니까 어때요? 민병대가 스페인은 이교도를 물리친 1492년에 까우디오가 수많은 군사화된 까우디오들 스페인 왕이 숙청해서 없앤다고 했죠.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 이후에 이 군사화된 대지주를 건들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군사력까지 갖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전쟁 과정에 독립을 하고 나잖아요. 정치적인 권력까지 갖죠. 토지 소유는 더 늘어나요. 독립 전부터. 독립이 되고 나니까 독립 전부터 대지주의 토지 소유는 더 늘어났고 군사력까지 가지게 돼요. 정치력까지 가지게 돼요. 이들이 어떻게 되냐. 국회 구성하죠. 대지주면서 상원의원이 돼요. 이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부, 지주, 군부, 교회가 연합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질곡, 트라이앵글 권력 구조가 시작돼요. 스페인이 까우디오 전통이 부활돼요. 스페인은 까우디오 전통이 없어졌어. 1492년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전쟁을 하면서 까우디오 전통이 부활돼서 경제력만 가졌던 끄리올들이 어때요? 정치 권력까지 하면서 카톨릭 교회들이 이들이 권능까지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콜롬비아에 지금 에메랄드 관상이 있어요. 콜롬비아의 에메랄드가 전 세계에서 질이 제일 좋아요. 금광이 있어요. 콜롬비아 금광 에메랄드 있는 지역에 콜롬비아 사람들 아직까지도 거주 이전 자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금관 지역이 있잖아요. 이사하고 싶어도 이사 못해.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마피아들이 여러분들이 이사라는 걸 용납을 안 해요. 노동력이 필요하면은 납치를 해.
8살, 6살짜리 납치해서 2, 3년 만에 광산에서 사다가 대부분 죽어. 살아남은 남자는 장기 적출해서 팔고 여자는 팔아넘겨요. 이게 아직까지도 벌어져. 국토의 3분의 2분의 1은 게릴라들이 장악하고 있고, 왜 공산 게릴라가 아직까지도 판을 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점진적인 민주개혁으로 깰 수 있다고 보진 않는 거죠. 콜롬비아 그렇고, 페루 그렇고, 에콰도르 그렇고, 등등등등.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확장, 독립 이후에 끊임없이 라틴 아메리카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억 이상의 인구가 스페인어 사용하고요. 스페인어 사용 인구는 점점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독립 이후에 현재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 내 히스패닉 특히 빠른 증가율, 미국 전체 인구의 13%가 공식 통계입니다. 불법 이민자까지 합한 인구보다 높고요. 내가 미국 뉴멕시코에서 공부했는데요. 나는 유학하는 7, 8년 동안 영어 쓴 일이 별로 없어요. 스페인어를 썼지. 자, 캘리포니아 인구 50% 넘었죠. 히스패닉이. 미국의 남서부에서는 이미 히스패닉 인구가 50% 이상을 넘었고요. 2050년에 들어가면 전체 인구의 50%가 히스패닉이 넘을 거로 생각해요. 2020년까지 미국 전체 인구의 4명 중에 1명, 25%가 히스패닉 차지할 걸 보고요. 2050년에 들어가면 50% 넘을 것도 그럴 수 있는 게 불법 이민자가 계속 들어오죠. 백인들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근데 미국의 출산율을 2.2가 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흑인들은 출산율이 많지만 평균 수명이 30세가 넘지 않아요. 대부분이 빈민가에서 일찍 죽어. 히스패닉들은 다가 여러 명을 낳고요. 카톨릭이 하니까 카톨릭에서는 피임도 금지예요. 임신 중절 금지예요.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흑인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미국 백인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히스패닉의 출산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미국 경제가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줘요.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 감소죠. 아마 히스패닉 인구가 10%만 받으면 출산율 문제 깨끗하게 해결할 거예요. 문제는 한국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는 전혀 별개의 문제겠지만,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라틴 아메리카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풍부한 문화적인 다양성, 백인 문화와 유럽 문화, 히스패닉 문화, 그러니까 인디오 문화, 메스티소 문화, 흑인 문화가 합쳐져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아무런 얘기를 해줬지만 막상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은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 페루에 가면은 이렇게 암울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무한한 천연자원이 보이자 한국 기업들이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밖에 없고요. 라틴 아메리카 시장은 앞으로 향후 최소한 20년 동안 더 성장할 겁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층 인구가 20대, 10대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넘는 데는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밖에 없는데, 미래의 대국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사회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고 에이즈, 빈곤, 기아 때문에 아직은 미래인데, 라틴 아메리카는 그 미래형이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등장과 함께 중국이 급속도로 서포트하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앞마당이었는데 오늘날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앞마당인 라틴 아메리카를 점진적으로 차지하기 시작해서요. 오늘날 아르헨티나, 칠레, 구리광산 등 상당수의 광산 채굴권을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미래 대국이 아니라 현재 대국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한테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대륙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더 특히 미국까지, 히스패닉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시장이죠. 라틴 아메리카 플러스 미국 내 히스패닉까지 포함한 거대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죠.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나머지 얘기는 2학기 때 펼쳐질 거고요. 자, 고생했고 수고했습니다.